곧 한가름날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개설부터 국적법 개정까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도 다양했습니다. LA 한인사회 여야 정치단체들은 내일 새벽 결집해 대선 개표 결과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SBS 국민의 선택은 미 서부 시간 기준 새벽 1시부터 방송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침입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올림픽 경찰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별수사 전담팀까지 구성됐습니다. LA시에 이어 LA 카운티도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오는 7월부터 $15 95센트로 기존보다 6.4% 더 오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주말 확정합니다. 미국에서 접종을 받은 한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3월 8일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곧 한가름날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기대감도 고조됐는데요. 재외동포청 개설부터 국적법 개정까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열된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 데 힘써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한인들은 한국 사회의 분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습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한국을 정말로 이해하는,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는 이제 나라가 좀 하나가 돼서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화평했으면 좋겠고, 또 경제가 더욱더 좋아져서 그냥 저희 동포들이 나라를 믿고 편안하게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정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요구하는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모든 게 원만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또 우리 한국을 위하여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같은 거는 나빴다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끝나니까 안보하고 한미동맹만 꽉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동포청 설치와 국적법 개정 등 재외국민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여기서 투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그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바꿔주시고 동포청 만들어서 해외에 사시는 여러 동포들한테도 좀 좋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소리미비자분들이 사실 이곳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좀 혜택을 주시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어느 쪽 후보가 당선돼도 더 나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은 한인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국 대선을 지켜보는 한인들의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LA 한인사회 여야 정치단체들은 내일 새벽 결집해 대선 개표 결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번 대선은 초박빙 판세 속에 한인들의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LA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쯤 당선인 윤곽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사회 단체들은 내일 새벽에 모여 다 같이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진보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 50여 명은 내일 아침 6시에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 모여 개표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6시부터 8시에 모이기로 했고요. 거기에 다 오늘 오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선거를 치렀던 그런 것이 아니고 박빙으로 가리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들도 손에 땀을 쥐는 결정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대모임보다는 소그룹으로 모여 개표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보수단체들은 강조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내일 오후 1시 타운에서 결집해 대선 결과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뭐 TV를 보면서 한다 그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결과를 보고서 서로 상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내일 아침부터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 한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하는 침입 절도 범죄 피해 저희 보도국에도 제보가 이어질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비상입니다. 특별 수사 전담팀까지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군가가 열려있는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식당 안쪽을 서성이더니 현금을 꺼내갑니다. 피해 금액은 약 $800입니다. 이제 레지스트를 열어가지고 거의 스타팅 머니하고 이제 저희 서버들을 저희가 봉투를 해놔요. 그 팁들을 그거를 다 챙겨가지고 오후 5시에 문을 여는 주점. 낮에는 사람이 없고 재료 배달원만 왔다 갔다 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저희 배달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갖다가 딜리버리 해가지고 안에다 넣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한 명은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고요. 한 명은 바깥에서 망을 봤어요. 주점에 침입한 용의자는 피해 업소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들에게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That incident is a burglary. We had two suspects that got into the location and police in the area saw them, saw their activity and made an arrest on them. 올림픽 경찰서는 최근 급증한 절도 범죄에 특별수사 전담팀까지 구성했습니다. Where it looks like crime is happening and we use the resources we have available, whether there are officers, our detectives, our specialized units, to work in areas where we see crime occurring, to stop the crime, to make the community safe. 경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치안 강화에 나섰지만 한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윤아입니다. 네, LA시에 이어 LA 카운티도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한인 업주들의 시름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LA시에 이어 LA 카운티에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카운티 직할구역의 최저임금이 96센트 늘어난 $15 96센트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2016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하고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에 맞춰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많은 중소업체들이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해고와 근무시간 축소로 이어져 실업자 증가 등 경제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주말 확정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될 거라고 밝혀 미국에서 접종을 받은 한인들도 포함되는지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오는 주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면제는 우선 국내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그리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7일간 해야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 입국자 격리를 통해 변이 확산을 막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40일 이내에 확진되고 치료 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없는 사람이 몸속에 남은 소량의 바이러스 때문에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귀국을 못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 피해자 중 한인이 아시안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증오 규탄 단체인 스탑 AAPI 헤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아시안 혐오 사건은 1,9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한인 신고자는 16.1%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6건 중 1건은 한인이 피해를 당한 셈인 겁니다. 가장 많이 혐오 범죄 피해를 당한 인종은 42.8%를 차지한 중국계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38.1%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15.7%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스탑 AAPI 헤이트는 언어폭력과 비방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랄프스와 본스 등 대형 마켓 체인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만 명이 속해 있는 노조연합이 마켓 체인들과 맺은 3년 근로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진행한 새로운 계약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식품상업노조연합은 조만간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마켓 체인들은 노조 측이 너무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결국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targeting the main artery of Russia's economy. We're banning all imports of Russian oil and gas and energy. 원유는 물론 가스와 석탄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 조치로 더 오를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said defending freedom is going to cost. It's going to cost us as well in the United States.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자체 제재로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보조를 맞춰오던 유럽 국가들은 빠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전체 수입 원유의 3%에 불과하고 가스는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유럽은 가스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nd the U.S. doesn't import that much oil and gas from Russia, and so this is more of a moral statement. If it was Europe doing this,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바이든은 푸틴을 압박하는데 동맹국들과 단합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재에 동참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에도 압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발표에 앞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8% 이상 급등한 $129 44센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이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미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갤런당 $4 1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한때 폭등하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6% 하락한 32,632.64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각각 0.72% 그리고 0.28% 떨어졌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피란길에 나선 민간인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합의와 달리 민간인 대피 통로에 포격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다리. 거센 물살을 피하려 임시로 나무 판자를 설치했지만 줄지어 이동하는 피난민들을 버텨내기엔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노약자들은 군인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Квартира на Казани її лишили 3 дні, бо там дуже великі бої йшли. 터전을 잃고 고국을 떠나야 한다는 서름에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Домой хочется, на работу хочется. Город жалко, людей жалко, детей жалко.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3차 협상 끝에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에 민간인이 대피할 수 있는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와 달리 러시아군이 대피로를 포격했다는 피난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인도주의 통로 10곳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의 거부로 한 곳만 개설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달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400명을 넘었고 부상자 수는 8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장인 풍계리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정찰 위성을 빙자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셈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동아시아 국장이 트위터에 올린 북한 풍계리 지역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사진을 비교했는데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빈 공터에 건축용 목재와 톱밥이 쌓인 모습이 포착됐고 2주 전에는 없던 새 건물이 들어서는가 하면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새로운 정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실험과 ICBM 발사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뒤 같은 해 5월 외신 기자들까지 초청해 풍계리를 폭파시킨 바 있습니다. 3, 2, 1. 이후 사실상 방치돼 있던 이 지역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한 만큼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데 이어 정찰 위성을 개발 중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풍계리는 6번의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화돼 자연 지진이 수차례 일어날 정도여서 보수를 한다 해도 핵실험장으로 사용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풍계리 정비 모습을 위성에 노출시키는 것은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올 가을 학기부터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난독증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원정 기자가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전국에서 척추수술 분야 100대 우수병원에 선정됐습니다. 병원 평가 기관인 헬스그레이즈는 매년 전국의 약 4,500여 개 종합병원의 치료 성과와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할리우드 차병원이 목과 척추수술, 척추유압술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과 21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올 가을 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난독증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정부는 코로나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저하되면서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난독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7일 치러지는 펠팍시장 민주당 예비선거가 한인 후보들 간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펠팍 민주당위원회의 공식 지지를 받은 폴김 펠팍 시의원과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크리스 정 시장은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 출마를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 제1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이 열립니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 지역에서 약 50명이 참석하며 전국에서는 약 1,500명이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하이웨이 37번 도로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재단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소노마 레이스웨이 비즈니스 센터에서 명명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노바토의 US 101에서 발레오 I-80을 잇는 21마일의 도로입니다. 네, 미국 서부 시간을 기준으로 새벽 1시부터 SBS 국민의 선택이 방송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